피지를 줄인다고 보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게 모공이 발달한 분들에게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고 보습을 해준다 인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윤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모공을 줄이는 3가지 원칙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공 치료를 해본 분들 중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모공은 어떤 이유로 넓어지고 또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좁아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공이란 털의 구멍을 말합니다. 자, 털이 자라나는 이 구멍에는 피지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모공에서는 피지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모공에서 땀이 분비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땀구멍은 이런 피지가 나오는 모공 구멍과 다른 구멍입니다. 모공이 막 넓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렸을 때는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으므로 모공이 좁아져 있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피지 발달로 모공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말랑말랑한 오뎅과 같은 조직이 있는데 안에 피지가 계속 쭉쭉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겠죠. 자, 젊었을 때 모공은 위와 같은 이유로 넓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모공 주변을 싸고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의 감소로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느슨해지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도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이유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표로 자세히 나눠놨으니 꼭 참고하시고,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3가지 원칙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지 줄이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지입니다. 자, 이 피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유전적 요인도 있고, 두 번째 식습관,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습도, 다섯 번째 성호르몬 등등 좌우하는 게 많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피지를 계속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모공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공 안쪽을 쫀쫀하게 만들어준다는 크림이나 모공 안에 콜라겐을 막 증가시켜준다는 시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공이 넓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지이기 때문에 이 피지를 항상 줄어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피지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안타깝지만 나이가 50, 60대가 될 때까지 거의 기울기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가끔 어르신들이 20대가 넘으니까 여드름이 안 생겼어, 난 30대가 넘으니까 너무 건조하고 땡겨서 피지가 엄청 줄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여드름의 원인 중 다른 원인들이 감소하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수분량이 감소되는 것이지 피지의 양은 거의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지는 유전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드름이 심한 자녀분들을 막 모시고 왔을 때, 저희 부모 둘 다 여드름이 어렸을 때 없었는데 우리 애는 너무 심해요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여드름은 없었지만 현재 첫 번째 모공이 넓다거나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던 중년의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피지 발달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2번 피지샘 증식증이 보이거나 3번 피지로 인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 한다거나 하는 피지가 많은 다른 이유들이 동반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내가 유전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게 태어났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피지가 줄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탄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한대 라고 해서 피지가 많은 부위에 계속 유분기 넘치는 화장품이나 피부 관리 등만 반복적으로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피지를 줄이는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모공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좌절하지 말고 이 많은 피지 분비량을 어떻게 컨트롤해주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피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먹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자, 하지만 임신 예정이어서 약을 쓸 수가 없거나 홍조나 예민한 피부인 경우, 아토피가 있는 피부의 경우 피지를 먹는 약으로 줄일 경우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먹는 약으로는 피지를 줄이는 유일한 약인 이 이소트레티노인은 전신에 있는 피지를 다 줄이므로 자, 피지가 과다해서 미용적으로 고민인 얼굴의 특정 부분뿐 아니라 전신의 피지가 다 감소해서 지속적으로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눈도 뻑뻑하고 몸이 간지럽거나 입술이 심하게 갈라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습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얼굴에 모공이 발달한 괄호치고 피지가 발달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그네스가 있습니다. 자, 바늘 끝에 고주파가 달려 있어서 시술자가 어느 정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면 해당 부위에 피지가 많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피지를 줄일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지를 줄인다고 보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강조하는 게 모공이 발달한 분들에게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고 보습을 해준다 인데 원장님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비사이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 제발 화장품 개수 줄여 바르세요 영상에서도 올렸는데 최대한 non-comedogenic한 물질 즉 모공을 덜 막을 만한 물질들로 구성된 똘똘한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개수를 여러 개로 해서 여러 겹 덧바르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줄여서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 시키는 겁니다. 피지를 줄여서 원인을 줄이면 그 다음에는 안쪽의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주베룩 주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콘은 제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피부의 바깥층 손상을 가장 최소화로 하면서 안쪽에 새살을 차오르게 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최대치 에너지로 3대 패스 정도 제 얼굴에 하고 한 4일 뒤에 방송 촬영이었는데 분장실 분들도 잘 모를 정도로 붉은 기운과 같은 피부 손상이 거의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공 주변에 콜라겐 생성에 기여하는데 통증도 적고 불금증도 적고 듀오덤이나 뭐를 붙일 필요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최소화로 주면서 효과를 크게 나타내는 시술입니다. 두 번째는 주베룩 콜라겐 주사입니다. 자, 폴리디엘 락틱 액시드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면 락틱 액시드라는 약한 산성으로 인해 pH 수치를 떨어뜨려 콜라겐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예전부터 비슷한 물질로 스컬트라라는 물질이 얼굴에 볼륨감을 채우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물질을 입자의 크기를 작고 고르게 해서 모공과 흉터, 피부결을 위해 진피층에 얇게 넣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피지가 증가하거나 저류되지 않도록 유지입니다. 모공 치료를 하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지가 다시 분비를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날씨가 더워져요. 자, 그러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니 반복적으로 계속 증가되면 다시 모공이 넓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피지의 양을 줄이고 그 주변을 타이트닝 시켜줬다면 그 이후에 다시 피지가 증가하거나 모공 안에 피지가 저류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피지의 분출이 원활하지 않고 계속 모공 사이에 저류가 되면 원래는 찐득거리는 물과 같은 이 피지가 노랗게 변하면서 굳게 됩니다. 짰을 때 노란색 알갱이 나온 경우들 있죠. 자, 이것도 피지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피부 바깥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면 끝부분이 검게 산화가 되고 먼지도 좀 묻고 이러죠. 자, 이래서 끝이 검게 보이는 것이 바로 블랙헤드입니다. 자, 이렇게 모공 안쪽에 피지가 자리를 차지해서 모공이 넓어 보이지 않게 하려면 피지가 완전하게 닦여지도록 클렌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 사용인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기름 때는 기름으로 지우죠. 자,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드라이클리닝을 맡기는데 이때 원리도 기름을 사용해서 옷에 있는 기름때를 흡착하는 원리입니다. 자, 오일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 기름을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헤드와 같은 피지와 노폐물뿐 아니라 파운데이션, 컨실러와 같은 대부분 오일을 베이스로 한 메이크업 제품들을 잘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클렌징 오일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 문지르고 이 물로 이걸 이렇게 닦아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오일 성분이 모공에 저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물기가 안 묻은 손에 클렌징 오일을 덜어냅니다. 두 번째, 오일을 메이크업이 되어 있거나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에 문지릅니다. 자, 세 번째, 손으로 물을 좀 묻힌 다음에 오일 위에 문질러주면서 충분히 유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 색깔이 밀키스 색으로 변하면서 오일의 미끈덩한 느낌도 사라진다고 했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유화된 것을 다시 물로 닦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오일을 물로 닦아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남겨진 오일들을 모공 사이에 닦아내기 위해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주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메이크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중 세안으로 피지를 너무 줄이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을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을 지울 때나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예를 들면 미간, 코, 턱 등의 이러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간헐적으로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간헐적인 아그네스로 피지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고 피부 표면의 온도를 서늘하게 하고 습도의 문제, 성호르몬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하나 우리가 지키고 살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피지 발달 자체가 유전적으로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피지를 파괴시켜주는 과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그네스로 피지 발달 부위에 어느 정도 피지가 발달해서 모공이 넓어지고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이 증가되면 한 번씩 해당 부위에 피지 파괴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공을 줄이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피지를 줄이고, 두 번째, 모공 주변을 타이트닝하고, 세 번째, 피지가 증가하거나 저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